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 벌써 8월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벌써 지난주에 벌써 필기 합격 발표가 났는데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보통 면접 스터디라는 거를 만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면접 스터디를 같이 조원끼리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조차 한번 제대로 못하고 파토가 난 분들이나 아니면 면접 스터디를 한번 했는데도 아직도 방향을 못 잡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촬영을 합니다. 1분 자기소개는 1분 동안 뭔가를 나에 대한 이야기를 면접관한테 들어달라 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구성 자체가 솔직 담백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 면접관이 혹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면접관이 다른 이거를 보고 있다가 누구지? 라고 한번 눈길이라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는 상품이 있는데, 나라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당신,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에서 이 상품을 한번 써보지 않을래요? 한번 쓰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라는 내가 상품이 된다는 생각으로 1분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꼭 막 1분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한 50초, 30초, 2분 길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속도랑 어떻게 이거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 정도 시간이 흐르는구나, 이런 정도의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1분에서 2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일단 담아두세요. 그걸 가지고 연습을 일단 해보는 거고, 대본을 보고 읽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거를 안 보고 읽는 연습까지 해야 되고, 안 보는 연습 자체를 할 때 내가 정말 시선 처리는 괜찮은지, 아니면 내 억양은 괜찮은지, 내가 말하는 속도는 괜찮은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직접 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한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꼭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면접관의 귀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꼭 먼저 잡으시라는 점. 기본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오늘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레일 땡땡 직무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 루멘입니다. 저는 이런 직무 관련 전문가가 되고자 이런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실예로 이런 경험을 하였고 그 결과 이런 일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을 공부하며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으로 코레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처음에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 인사, 그 다음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요 정도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나만의 역량을, 나만의 장점을 어필해야 돼요. 어필.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던지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제 입장에서 제가 면접관이라면, 또 제가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저는 이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좋은 인상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공유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레일 직무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돌직구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레일 땡땡 직무에서 특히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 누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확히 이런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코레일에서 하는 일을 뭘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예전에는 비유도 많이 했어요. 키위 같은 남자, 아니면 상큼한 여자, 아니면 코레일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최강의 코레일을 위해 지원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명언, 속담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처음을 도입부를 잡게 되면 되게 오글거려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직구형이 좋아요. 이렇게 비유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좋긴 한데, 무의미한 비유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레일 땡땡 직무에 지원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 루멘입니다. 이런 업무라는 거에
본인이 하고 싶은 정확한 부분을 넣으세요. 그 다음 직무 연관성 부분의 도입부입니다. 저는 이런 직무 관련 전문가가 되고자 이런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이라고 하는 부분에 각각 중요한 부분,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부분, 어떤 경험에 대한 임팩트 있는 키워드를 각각 넣으시면 돼요.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직무 관련 전문가가 되고자 이런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면접관은 이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쭉 통일된 방향으로 노력해온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수식어를 써서 직무 관련 전문가라는 표현을 꼭 지원 소개를 할 때 직무 연관 도입부에 꼭 이러한 내용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직무 관련 전문가가 되고자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자,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는 과거에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왔던 그 과정들 중에서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경험을,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를, 노력했던 경험을 여기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례로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런 경험을 했고 경험 중간 그런 과정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은 궁금해할 거고 이 부분을 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런 일이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게 유발시키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그 결과, 여기에 엄청난 성공, 엄청난 그런 아웃풋을 기대를 하는 면접관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은 성공 경험이 별로 많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꼭 성공에 대한 부분을 넣기보다는 저는 정말 임팩트 있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요.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성공한 분들의 경험은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 명심하세요. 그 다음 뒷받침 근거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경험이에요. 여기 부분은 첫 번째 임팩트 있는 경험을 말씀을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직무와 관련된 연관성 있는 부분 중에서 학습한 내용이 있다, 자격증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웠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 배치를 해주셔도 되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인사를 하고 이 지원자는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과거에 이런 많은 노력을 했고 이 노력을 통해 얻은 점은 무엇이고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증 같은 전문 지식을 쌓는데도 노력을 했다라는 임팩트 있게 딱 전달만 하면 뇌리에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한 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습적인 요소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경험을 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경험을 다소 얻은 부분의 임팩트가 조금 적은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치할 때 이 부분을 더 강화한, 첫 번째 경험을 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두 번째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점점 커지는 쪽으로 해서 두 가지를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습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 분들, 본인이 자격증이나 아니면 학습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험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인이 노력했던 직무 연관성 노력 1을 첫 번째 배치를 했다면 두 번째는 학습 내용, 학습했던 부분,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은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역량을 재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역량으로 코레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을 때 약 한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40초에서 50초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1분이 넘어가고 길게 설명을 하고 문구를 수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1분이 2분이 되고 계속 길어져요. 근데 대본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쭉 내용을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문구들을 계속 삭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본을 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본을 쓸 때는 먼저 문장으로 쭉 쓰지 마시고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를 딱딱딱딱 정해서 이 키워드는 면접관이 솔깃한 그런 키워드를 선정하셔서 본인의 키워드를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다, 두 번째 경험은 무엇이다, 세 번째 나는 이런 점도 학습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를 뽑아라,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거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소개는 1분 정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한 50초?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면접관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계속 1분, 계속 1분, 어떤 사람은 2분, 그리고 다 엄청 잘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못하고 버벅대고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별의별 상황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겪는다고 보면 엄청나게 피로가 축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힘들 때 솔깃한 키워드를 적으라는 이야기도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뭔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혹 할 수 있는 키워드, 면접관이 이렇게 딴짓하다가도 뭐지?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첫 자기소개는 어떤 싸움을 할 때 선빵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버벅대고 아니면 되게 힘들고 막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 시기 때문에 상황 면접을 가기 전에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면접은 말리게 돼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면접관이 주도하게 하지 말고 내가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촬영을 하고 또 보고 피드백 받고 계속 또 촬영하고 그런 부분을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누가 틱 건드려도 저는 누구입니다. 어떤 점을 경험했고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를 뽑아주세요. 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떤 시선 처리, 아니면 억양, 말투 이런 부분도 임팩트 줄 수 있는 부분에 강조를 한다든지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른 자기소개 마무리 지으세요.